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데이터 전부 또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AIS,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그날 바다. 그날 바다는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를 추적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로 접근하는 추적 다큐멘터리인데요. 정부가 세월호 침몰을 단순 사고라고 발표를 했을 때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AIS 항족도 분석에 집중하면서 침몰 원인을 추적하는 한편으로 각종 기록 자료를 비롯해서 물리학 박사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하에 사고 시뮬레이션 장면을 재현했는데요. 4년간의 치밀한 취재 과정에 또 배우 정우성 씨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해서 몰입감을 높인 작품입니다. 제목부터가 그날 바다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코너명이 Under the Sea인데 오늘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와닿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날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두 분은? 저는 정말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배에 갇혀 있었고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은 해상 구조보다는 이 승무원부터 구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보는 내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했는데 바로 뭐가 나왔냐면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그때 당시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점심 먹으러 가자 하고 점심 먹고 왔더니 사실은 그게 오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와 정말 굉장히 마음 아프게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합기도 도전에서 사범활동 할 때쯤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관장님이 나와서 야 다니라 거의 뭐 큰일 난 것 같은데 뉴스 보니까 이 한 말씀만 하시고 제가 다시 1시간 동안 애를 가르치고 했는데 네네. 그날 고등학생들이 그랬군요. 많았고 그 뉴스를 보면서 고등학생들 가르치는데 기분이 너무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슴이 좀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스릴러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부가 네. 발표한 항적도를 보면서 배는 하나가 분명히 침몰했는데 항적도는 두 개고 서로 막 다르고 과학적으로 어쨌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왜 어떻게 다른지 실제 정부가 그러면 내놓은 이 AIS라는 이 항적도가 실제 조작된 걸로 만약에 밝혀지면 와 이거 되게 좀 끔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스릴러 같은 구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거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함이 들었어요. 맞아요. 거의 위치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럼 왜 그런 위치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보는 그 느낌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저는 알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도중에 이 작품 보는 걸 좀 꺼버릴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을 정도로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죠. 네. 중간에 아이들의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저도 그 음악도 훨씬 더 좀 더 와닿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화 원제가 어떻게 보면 intention인 것 같아요. 의도.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작했던 제작진, 감독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정보 조작이 있다면 정보를 조작한 그 집단의 의도, 그 두 가지 의도로 이 영화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조작한 집단의 의도에 맞춰져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인텐션, 즉 의도나 목적을 밝혀라, 대답해라 라고 하는 주문을 내리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작품에서 뭐 블랙박스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외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힘이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기 힘들다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결국에는 그 의도를 밝혀라, 지금이라도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런 중의적인 제목 같습니다. 또 굉장히 놀랐던 것 중 하나가 국정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데 원래 사고 시간이 8시 30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8시 50분 얘기 나오니까 이게 좀 뭐가 믿겨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국정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굉장히 약간 계속 하나의 큰 물음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그날을 둘러싼 내용을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진실을 감춘 정부 그리고 질문을
멈춘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세월호 침몰 직전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굉장히 치밀했던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이 김지영 감독은 사실 세상은 진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 우리는 그 진실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 진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바로 그런 그 답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바다 다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김지영 감독이 그 한겨레 TV의 그 김호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가지고 그 항적도를 보면서 느꼈던 의문점들 이것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친 김 감독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매주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 느꼈는데 이 다큐를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 네, 포함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김지영 감독은 이 연출 의도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절대 지루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그 원칙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서 쓰여져 있는 어떤 특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돼 있어요. 네. 실제로 흥행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54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네. 이 54만 관객은 정치 시사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이라고 할 수가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이 그런 점에서 이 감독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했고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때 영화관에서 못 봤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우리 방송 덕분에 한번 보게 돼서 너무나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언더 더 시의 시청자 이벤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이자 40년 경력의 중국 전문가가 진단하는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과 미중 관계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하게 세월호 참사 추모 글귀를 보내주시는 선착순 10분께 책을 보내드릴 건데요. 보내주실 곳은 여전히 hanitv@hani.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는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책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크레딧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좀 특별하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신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가는데 본인 이름으로 쓴 것도 있지만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희생자들이 되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언더 더 시 다음 시간에도 만나 뵙겠습니다.